안녕하세요. 오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회사 에어비앤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빠빠이. Let's do it.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더 사고 싶은 회사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버라이즌 뭐 여러 가지를 좀 리뷰했는데요. 요 회사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에어비앤비.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회사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내려와 줬었을 때가 있었는데 80불 때까지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어쨌건 저쨌건 오늘 에어비앤비를 좀 보겠는데요. 조금 더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가 들어간 상태예요. 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회사죠. 에어비앤비는 이제 렌탈해 주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아파트나 아니면 집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렌탈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긱 이코노믹의 좀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뭐 이거 누가 아냐 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은 마켓 캡이 지금 80빌리언 달러가 넘고요. 그리고 400만 호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400만 명이면 대단한 거죠,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 에어비앤비를 쓴 그 손님들이 1.4 빌리언 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단한 거죠. 지금 전 세계 월드 파퓰레이션이 한 7.8 빌리언이니까 와, 7분의 1, 6분의 1, 그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공부한 이 리포트는 모닝스타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제일 많은 플랫폼, 그러니까 뭐 앱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웹사이트 뭐 익스피디아나 아니면 호텔즈닷컴 뭐 이런 거가 될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여지는 그 렌탈 플랫폼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게 바로 이 에어비앤비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호텔도 포함이 돼 있겠죠. 아무래도 호텔은 그냥 자기가 거기에 전화 걸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호텔 웹사이트에 가서 바로 레저베이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건 저쨌건 정말 그 많은 플랫폼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렌탈 플랫폼, 그게 바로 이 에어비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성장이 17%, 그리고 모닝스타에서 내린 결론은 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매출이 13% 정도 늘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에어비앤비를 더 많이 쓰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가족 단위로 놀러 갔을 때는 뭐 이렇게 부엌이 있다든지 그런 거가 굉장히 도움이 돼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 이렇게 LA 놀러 간다든지 다른 주에 놀러 가면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모텔이나 그런 걸 했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이 에어비앤비를 더 사고 싶은 이유는 파이낸셜에 있습니다. 파이낸셜을 좀 볼게요. 제일 먼저 보기 쉽게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매출이 늘고 있는지 또 어닝이 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2019년부터 나와 있는데 2022년까지 19년도에 뭐 괜찮았다가 2020년도에 당연히 뭐 나빠졌죠. 팬데믹이 오면서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바로 좀 회복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엄청나게 뭐 성장을 하고 또 어닝 또한 거의 2 빌리언 달러 플러스가 났어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프가 굉장히 이쁘죠.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매출 같은 경우는, 레베뉴 같은 경우는 아주 이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쿼러예요. 쿼러로 봤을 때 2022년도 쿼러가 나와 있는데요. 매출과 그리고 어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 쿼러에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기 때문에 세 번째 쿼러가 여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7월이나 8월, 9월 그때 이제 여름 방학 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가 뭐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건 저쨌건 한 쿼러도 빠짐없이 어닝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게다가 뭐 세 번째 쿼러는 그 쿼러에서만 1.2 빌리언 달러 플러스가 났어요. 정말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호텔 성장이랑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이 안 했는데, 호텔 성장보다 더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자기만의 어떤 니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도 좋은데 미래가 밝다. 그럼 뭐 투자해야죠. 이제 이걸 보시면 3년 동안 annualized 된 growth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operating income이나 net income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어쨌건 레베뉴 같은 경우는 매해 20%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아까 보셨듯이 이제 모닝스타에서는 1년에 한 13% 정도 10년 동안은 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지금 3년 동안 지나온 걸 봤을 때는 1년에 20%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10년 13%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profitability를 보시면 리턴 온 에셋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 근데 리턴 온 에퀴티가 장난이 아니죠. 40%. 이게 좋은 게 왜냐면 에퀴티가 낮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이거는 테크 컴퍼니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이 어떤 건물을 사거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메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호스트를 갖고 있고 그 호스트리 라이빌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어비앤비에서 직접 뭐 호텔처럼 이렇게 뭐 큰 건물을 산다든지 라이빌리티가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에퀴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턴 온 에퀴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베스트 캐피털 같은 경우는 23%, 넷 마진이 23%입니다. 엄청난 net 마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인더스트리 에버리지가 나왔는데 다 마이너스인데 뭐 그건 당연합니다. 에어비앤비 빼고 에어비앤비가 비슷한 뭐 벌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뭐 돈을 태우고 있어요. 지금 에어비앤비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 레베뉴랑 넷 인컴을 좀 보시겠습니다. 레베뉴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3.3 빌리언, 2021년도에 6 빌리언, 2022년도에 8.4 빌리언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좀 관심 있게 본 것 그리고 이 그래프를 올려놓은 이유는 바로 넷 인컴에 있습니다. 넷 인컴이 2020년도에 마이너스 4 빌리언이 넘었어요. 2021년도에 마이너스 0.3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350 밀리언 달러죠. 근데 22년도에는 1.89 빌리언 달러를 벌었고 지금까지는 2 빌리언을 깼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넷 인컴의 성장률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넷 인컴이 플러스가 되면 회사는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미래가 좋고 다 좋고 뭐 어떤 굉장한 뭐 기술이 있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돈을 못 벌면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많이 할 가치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근데 이 지금 제가 다시 더 투자하고 싶은 이유는 2022년도에 넷 인컴이 플러스인데 엄청난 플러스가 났다. 거의 2빌리언 달러, 2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TTM은 2빌리언 달러가 넘었다. 계속 마이너스 어닝이었는데 이게 바뀌는 회사, 바로 그때가 더 투자할 시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솔직히 75불에 넣어놨었어요. 80불까지 내려갔을 때 더 내려갈 줄 알고 또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근데 바꿨습니다. 며칠 전에 그냥 100불로 바꿨던 것 같아요. 100불에 걸어놨어요. 100불까지 올라가면 100불까지 내려가면 이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8불인가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에셋과 그리고 빌린 돈, 빚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토탈 에셋을 보시게 되면 에셋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10 빌리언이었다가 지금까지는 지금 쿼터에는 20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에셋이. 엄청난 성장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토탈 뎃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토탈 뎃은 계속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3 빌리언 달러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고로 에셋 대비 뎃은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뎃이 적어지는 거죠. 갖고 있는 양은 똑같은데 에셋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퍼센티지로 보면 낮아지고 있다. 2020년도에는 거의 뭐 30% 육박했는데 지금은 15%.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에셋이 커지면 더 등치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돈을 더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그럼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안 빌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도서부터 토탈 뎃이 늘지를 않았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CEO가 젊은데요. 아마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또 현타 오네요. 그 사람은 지금 빌리언의 현대. 어쨌건 이 CEO나 이 매니지먼트가 뎃을 늘리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정말 이자가 쌌습니다. 그때는 뭐 이자가 진짜 엄청나게 쌌었죠. 그러다가 2022년도에 오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소문이 나고 이제 올려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2020년도에는 정말로 쌌습니다.
빚의 수준을 이렇게 유지한다? 지금 이자가 올라서 안 빌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방침은 요 정도 선에서 이 뎃을 이렇게 리밋하겠다. 거기까지만 딱 하겠다라는 게 보여져요. 마음에 듭니다.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는 뭐 볼 거 딱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드디어 프리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 이제 마이너스가 됐었죠. 원래 그 전엔 계속 마이너스였죠. 0.6 빌리언 달러. 이제 돈을 엄청나게 태운 거죠. 그런데 2021년도에 어닝은 마이너스였어도 프리 캐시플로우는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2.16 빌리언 달러. 2022년도에는 3.41. 지금까지는 3.79.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 정말 이 캐시가 들어온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뭐 지금까지 파이낸셜을 봤을 때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모든 제가 이렇게 보는 거를 갖추고 있어요. 레베뉴 올라가죠. 어닝 올라가죠. 어닝 파지티브죠. 성장 좋죠. 1년에 20%. 그리고 넷인컴 성장 좋죠. 그리고 정말 좋은 게 프리 캐시 플로우도 정말로 성장이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이거 다 봤을 때 좀 싼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요번에는 그 수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PER이나 뭐 북발류나 뭐 이런 걸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생긴 지 5년이 안 됐어요. IPO 한 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에 뭐 3년 거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막 PER이 막 엄청 높았다가 또 엄청 낮았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뭐 PER이 없었었죠. 왜냐면 어닝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러다 지금 너무 올라갔다가 뭐 해서 뭐 별로 이렇게 큰 어떤 의미를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 안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5년 에버리지 정도는 이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5년이 안 됐어요. 지금 이 IPO를 한지.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에버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보고요. 그냥 이 모닝스타에서 생각했을 때 모든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한 적정 가격, 페어 발류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가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모닝스타에서는 3스타를 줬습니다. 지금 가격이 페어 발류다. 아마 금요일 날 닫았던 게 128불 68전이에요. 오늘 영상 찍는 날이 6월 17일 토요일인데요. 어제 이제 끝났을 때 가격이 128불 68전. 모닝스타가 생각했을 때 페어 발류가 128불. 제가 제일 싼 것까지 내려갔을 때 봤을 때가 86불.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쓱 봤을 때 86불 때 샀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면 제 가격 주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싸진 않지만 지금 사도 되는데 지금 뭐 계속 너무 올라서 뭐 이렇게 좀 한 템포 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100불에 저는 걸어놨습니다. 100불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105불 다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100불에 넣어놨습니다. 100불까지만 내려가 준다면 좀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에어비앤비가 좋다는 건 AI가 요즘에 정말 난리잖아요. AI 같은 경우는 뭐 돈 빌려주는 것도 싸게 빌려주고 하여튼 많은 데이터를 빨리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원하는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어비앤비가 되지 않을까. AI랑 좀 접목을 하면 굉장히 좀 회사가 더 커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뭐 곳에 어떤 종류의 집을 빌렸는지 그 데이터가 쫙 있다면 그 사람에게 레코멘드 해줄 수 있는 집을 그 전에 걸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접목을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에어비앤비가 엄청나게 또 다른 회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에서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솔직히 돈을 더 줘야 뭐 스위트룸 같은 데 가야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가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고 싶다 했을 때 그 지역에 내가 옛날에 빌렸던 어떤 그런 형태의 에어비앤비의 어떤 과거를 갖고 있을 때 추천해주는 그 지역에서는 비슷한 거 이런 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추천해주는 그거를 접목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더 커질 수 있는 더 좋게 성장할 수 있는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 CEO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처음에는 좀 몰랐는데 이 에어비앤비가 하는 이 렌탈 사업은 그러니까 어떤 호스트를 갖고 있는 이 긱 이코노믹 요거는 정말 새로운 장르인 것 같아요.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거랑은 완전 다른 정말 새로운 어떤 그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호텔 가서 자지 똑같은 가격이면 왜 여기 가서 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더 편할 수가 있고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여기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장르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장르에 제일 먼저 깃발을 꼽은 게 이 에어비앤비잖아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우버나 리프트가 나왔을 때 난리가 났던 것처럼 어떻게 내 집에 손님을 들이냐 뭐 이랬었는데 지금 거기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에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스마트폰을 정말 멋지게 만든 회사가 바로 아이폰, 애플이잖아요. 지금까지 먹고 살잖아요. 애플 때문에. 거의 뭐 지금 레베뉴의 뭐 거의 40% 이상이 아이폰에서 나오고 엄청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데 처음으로 깃발을 꽂은 것이 더 큰 어떤 성장을 가져오고 한 것 같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또 전기차에서도 뭐 전기차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정말 매스 프로듀스 정말 많은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에게 그 서비스를 정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정말 보통 사람이 전기차를 쓰게 해줄 수 있었던 거기에다 먼저 이 깃발을 꽂은 테슬라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지금 뭐 많은 데서 이렇게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지만 테슬라가 뭐 어떻게 보면 그 표준이 됐잖아요. 전기차를 나왔을 때 비교하는 게 테슬라잖아요. 에어비앤비도 이 어떤 렌탈 산업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정말 오랜 시간 갈 수 있다. 정말 좋은 데가 나와서 뭐 이걸 이길 수도 있지만 적어도 10년 정도는 이 에어비앤비가 그래도 요 섹터에서는 정말 넘버 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때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강세장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건 에어비앤비 저는 지금 100불에 넣어놨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